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모델 Y 가격이 하락한 소식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이것 때문에 좀 이제 짜증나는 일이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왜냐면 저는 이 하락하기 전에 예약을 해서 지금 다시 그 세일즈 퍼슨이랑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 프로세스가 지금 짜증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 전에 앞서 어제 영상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드립니다. 근데 보니까 영상이 조금 길었는지 이게 다 안 보시고 다신 분도 있으신 것 같으셔서 다시 한번 어제 내용을 살짝 정리해드리면, 그게 오늘의 다시 이 결정과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알려드리면, 제가 어제 말씀드린 거는 테슬라의 어떤 그런 문제점들, 참 그게 안타깝죠. 그 테슬라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여기 현실이 차악을 고르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못났냐의 싸움 중에서 이제 덜 못난 친구를 뽑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그런 문제점도 처음에 언급했지만 이제 후반부에는 이 토요타의 리콜, 더군다나 새 차, 지금 미국에서 이거는 화제가 이렇게 이슈되고 있진 않거든요. 이 새 차인데 지금 엔진 리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NHTSA에서 맞아서. 그리고 간판 모델 전부가 지금 엔진 리콜에 걸려 있습니다. 디펜스 한답시고 NHTSA가 때린 44,000대가 넘는 리콜은 맞지만 그건 엔진을 안 갈아도 된다. 그렇다고 해서 조치를 안 취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조치는 취해야 되는데 그중 250대는 진짜로 엔진을 갈아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로. 저도 미국에 있으면서 기존의 내연기관 차들을 소유했던 경험이, 지금 테슬라를 소유하고 나서 느낀 점은 테슬라도 좀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잘 들지 않는 거죠. 테슬라가 잘해줬으면 물론 좋겠지만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거 분명히 알아서 이 차를 산 사람들, 그러니까 토요타 이런 엔진 리콜이 걸린 차들을 무상으로 와가지고 이렇게 교환해준다든지 서비스가 좋을 것도 아니고, 이 리콜이기 때문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해서 엔진을 교체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이게 해피하지 않은 거죠. 전 영상에서 리콜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걸렸다는 것도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다른 내연기관 차들도요. 그러다 보니까 차악을 고르게 되는 건데, 말씀드리다 보니까 생각난 점이, 이 월가의 그런 어떤 테슬라 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 그것도 저는 솔직히 믿기가 힘듭니다. 그쵸. 차량 판매량,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표를 기준으로 하면 다른 회사들은 어마어마하게 파니까요. 기존 내연기관 차들은. 근데 그거 대비해서 아마 테슬라 주식을 산정하면 지금 현재 가격이 말이 안 되죠. 그치만 저도 테슬라 하는 게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단 말이죠. 갑자기 이런 가격 하락을 단행하고 기존에 예약한 사람들한테 해당이 안 돼서 다시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안 그러면 난 계약을 취소할 거다. 다시 계약을 할 거다. 그래서 제가 지금 모델 Y 인수가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있는데, 곰곰이 생각하면 오늘 코스코 가서 장을 또 보니까 진짜 자동차 업계가 많이 힘든지, 모델 Y도 이렇게 가격을 다운시키는 걸 보면요. 지금 아우디에, 그때 제가 예전에 또 아우디 e-tron의 엄청난 가격 할인에 대해서도 이제 영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이제 연장해서 9월 30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우디도 엄청난 할인을 계속 이어가는데, 코스코와 이제 연계해서. 그래서 다시 한번 아우디 e-tron을 살까 생각하더라도, 아까 그 월가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게, 기존 내연기관 차의 판매량과 비교해서 테슬라의 주식을 산정하면 안 되죠. 저도 이거 보다가도 e-tron의 그 주행거리라든지, 그래도 오토파일럿에 문제가 많지만 여전히 주행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 보조를 해주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가 이렇게 방만하게 하는 이유는 경쟁 상대가 없어서입니다. 그러니까 주식도 그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고요. 경쟁이 없으니, 혼자 뛰고 있으니, 매년 내연기관 차들은 엄청나게 전기차를 쏟아내겠다고는 하지만 그 계획은 늘 미뤄지고, 지금 현대기아차나 다른 차들의 플랜을 보면은 빨라야 2025년쯤에 본격적으로 들어올 텐데,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살 수 있는 쓸만한 전기차는 테슬라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 다른 분들이 감사하게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는 거에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기존 내연기관 차들이 여기 빨리 들어와서 경쟁이 되면 이런 일이 안 생깁니다. 경쟁이 없으니까 혼자 이렇게 독불장군으로 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테슬라 모델 Y가
3,000불 이제 하락을 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긴 한데요. 그래서 아마 가격이 조정될 것 같지만 저는 이 3,000불 할인폭을 다 받기는 쉽지 않겠죠. 왜냐면 이걸 이제 계약을 다시 갱신하면은 차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게 아니라 지금 얘기를 대충 해보니까 FSD,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은 지금 8,000불로 올랐죠. 그래서 저는 풀 셀프 드라이빙 옵션을 8,000불에 팔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제 2,000불 할인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인수가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테슬라가 퍼포먼스 모델 Y 퍼포먼스 모델에 대해서도 사실상 가격 할인을 했다고도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퍼포먼스 모델로 하면 이 휠이 21인치 휠로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그런 패키지 비용을 받았는데 이제 퍼포먼스를 선택하면 그게 이제 자동으로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가격을 할인한 것이겠죠. 그리고 지난번과 달라진 점이 또 하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옛날에 요 스탠다드 플러스 레인지를 내년 초에 이제 빨리 생산하겠다는 계획표가 있었는데 그 계획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싼 모델은 생산을 안 하겠다는 건지 아마 모델 3와 이제 가격 간섭이 생겨서인 건가요? 예, 그 계획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롱레인지랑 지금 퍼포먼스만 만들 생각밖에 지금 안 보이고요. 어떻게 이렇게 가격을 할인할 수 있었을까 한번 곰곰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예전 영상에 이 먼로 할아버지께서 이 모델 Y를 분해한 이제 리포트에 대해서 여러 기사가 나왔었죠. 저도 이걸 참고해서 영상을 몇 번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참고로 이분 보고서는 돈 주고 사야 됩니다. 보고서 가격이 몇만 불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자동차 업계에서 굉장히 이 경험과 뼈가 굉장히 굵으신 분이시고요. 실제 자동차에서 오래 일하셨고 그 경험을 토대로 나와서 회사를 차려서 이제 차가 남은 걸 분해해가지고 리포트를 작성해서 이런 기업들한테 팝니다. 그 자동차 정보에 대해서. 또한 요즘은 유튜브 컨텐츠를 이걸로 많이 뽑으셔서 유튜브 구독자도 상당하신 분입니다. 한번 테슬라에 궁금하시면 이분 이런 영상들을, 그러니까 자기 리포트를 풀로 공개하진 않지만 그런 이제 단서가 되는 것들을 컨텐츠에 많이 담으시거든요. 근데 이 쇼킹하신 이유가 뭐냐면 모델 Y의 이런 내부 구조를 보니까 모델 3 대비, 특히 2018년에 모델 3 대비해서 굉장히 커스트 다운을 한 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절약해서 거의 지금 사실상 생산되는 모델 Y의 그 프로덕션 원가는 지금 모델 3 그때 2018년에 제작된 모델 3 가격과 거의 비슷하다고 보여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델 Y가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더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그리 차이 나지 않아서 이 가격 하락이 일어나기 전에 이 기사가 나왔던데 맨 마지막에 테슬라가 한 5%에서 10%를 만약 공격적으로 나간다면은, 그리고 힘들다고 생각하면 현재 시장 상황이 모델 Y 가격을 그 정도 다운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거의 적어놨었더라고요. 예상으로. 예측이 적중한 거죠. 그래서 그거에 이제 파생되는 기사들을 보면, 이래서 먼저 산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테슬라 차량들은 퀄리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먼저 사면 안 되고, 그리고 좀 기다려서, 왜냐면 늘 같은 패턴이었다는 거죠. 새 차 내놓고 좀 팔다가 가격 하락시키고 퀄리티 좀 올라가고, 이게 늘 반복되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건 제가 전 영상에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차량은 절대, 그러니까 시장님들 덕분에 저희 와이프를 설득할 수 있게 돼서 제가 조금 더 일찍 이렇게 지르게 됐었는데, 그 덕에 지금 세일즈펄슨이랑 열심히 다시 가격을 조정하느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에도 나왔듯이 지금 머스탱 막-E, 이 포드가 내놓을 전기차의 가격도 지금 딜러십하고 지금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들, 그러니까 지난 내연기관 차들을 소유하면서 이 딜러십을 통하면은 이런 거를 덜 당하겠죠. 이런 진짜 가격이 순식간에 하락되고 이런 소용돌이 같은 사태를 덜 당하겠지만, 어쨌든 가격이 투명하지 않게 샀다라는 그 찜찜함을 내연기관을 보유하게 되면 그런 면이 있는데, 그래도 테슬라는 투명하게 이걸 알려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전기차가 다 따지고 보면 친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제가 정말 작년 초창기에 만들었던 영상에서 쓰였던 이제 자료인데 별 인기를 많이 못 얻었죠. 그때 자료를 다시 갖다 쓰면은 이제 전기차의 생애를 다 추적해 보면요. 지금 현재 팔고 있는 토요타 하이브리드 에코, 그러니까
프리우스의 정말 염가 버전, 정말 빈 깡통의 깡통 버전인 차보다도 CO2를 적게 배출합니다. 테슬라 모델 3가.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산정하더라도 이 아시안 배터리라는 게 뭐냐면 이게 중국이라든지 아직은 친환경 에너지를 쓰지 않는 나라에서 이제 생산한 차들을 안 좋은 그마저도 전기가 이제 화석 연료에서 온다든지 그런 걸 산정해도 현재 하이브리드 차보다도 CO2를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줄이진 못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뿜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배터리를 지금 현재 뭐 중국에서보다는 현재 미국에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더 많이 생산하니까요. 미국 기준으로 하게 되면 특히 노르웨이 같이 거의 친환경 에너지로 전환된, 그러니까 수력에 의존한 거에 비하면 아무리 내연기관에서 쥐어짜고 정말 가볍게 타신다 할지라도 이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들이 고려가 돼서 저는 여전히 테슬라를 좀 걸리더라도 모델 Y가 인수를 할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